체온이 낮으면 암에 걸린다. 우리 몸의 보일러를 살려라. 안녕하세요. 자연약사 신재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었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과 산소가 전달된다고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체온이에요. 체온이 잘 유지되어야 혈액이 원활하게 돌고 그게 곧 우리 몸의 건강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 체온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면 손가락이 얼어서 굳어버리는 경험 해보셨나요? 손가락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손이 차가워진다는 건 그 부위에 혈액이 잘 돌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손을 비비며 열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열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몸 안에 보일러가 열심히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퀴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발열기관은 어디일까요? 심장? 근육? 이런 답이 흔히 나오지만 이건 정답에 아주 살짝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답은 어디냐고요? 바로 배, 특히 장이에요. 네, 장 같은 소화기관이 우리 몸의 핵심 보일러예요. 뜨끈한 보일러가 돌아가야 심장이 몸 구석구석까지 따뜻한 혈액을 돌릴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듣고 정말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몸과 건강에 관한 더 많은 유익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 배가 찬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 배에 손을 대보세요. 서늘하거나 차갑게 느껴지나요? 그럼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몸이 차가워지면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장기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요. 심지어 세포 재생이 잘 안되면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비정상 세포들이 바로 암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놀랍죠? 암은 단순히 유전이나 환경적인 요인만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배가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안되면 우리 몸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한 환자분은 늘 배가 차갑고 소화가 잘 안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유방암 진단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이렇게 배의 온도가 떨어지면 몸 전체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각종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변비는 단순한 배탈이 아니에요. 일부 학자들은 변비를 암의 시작이라고까지 말해요. 변비가 있다는 건 장의 발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거든요. 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열이 발생하지 않고 몸 전체가 서늘해져서 혈액순환이 악화돼요. 특히 배가 차가워지면 손발 끝까지 혈액이 잘 돌지 않게 돼서 늘 손발이 시리고 차가운 상태로 지내게 되죠. 식사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란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소화되고 발효되느냐가 체온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장에서 열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겨울에 식사를 거르면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 경험해 보셨죠? 체온은 기계처럼 일정하지 않아요. 아침, 운동 후, 그리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특히 암 환자나 난치병 환자들은 체온이 낮아진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손발이 시리고 피곤함을 자주 느끼죠. 저는 실제로 환자들의 체온을 확인하면서 놀랄 때가 많아요. 암 환자나 여러 약을 복용하는 난치성 환자들의 경우 체온이 36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체온이 낮아지면 그만큼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의 회복 능력도 약해지죠. 특히 아랫배가 차가워지면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염증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름에도 전기장판을 켜놓고 자는 분들, 사우나에서 뜨거운 열로 몸을 데운 뒤에 바로 찬물로 샤워하는 분들, 이런 분들 모두 조심해야 해요. 우리 몸은 스스로 열을 내는 기능이 있어야 건강한데요. 외부에서 열을 계속 공급하면 이 기능이 점점 약해져요. 외부 열에 의존하다 보면 몸 스스로 열을 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체온이 낮아지게 되죠. 진짜 건강한 방법은 몸을 살짝 차갑게 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내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가끔은 약간 춥게 느껴지더라도 우리 몸이 적응하면서 더 열심히 발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겨울철에 손이 시려울 때
그냥 참고 손을 비비는 것도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외부 열에 의존하면 안 돼요.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어야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체온이 낮아지면 우리 몸은 곧바로 신호를 보내요. 손발이 시리고 항상 피곤하고 염증 반응이 자주 나타나게 되죠. 염증이 심해지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암 치료 중에도 고주파로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쓰이지만 이건 임시방편이에요. 하루 종일 정상 체온을 유지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는 우리 몸 스스로 열을 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고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만성질환도 해결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체온이 낮은 분들은 따뜻한 곳을 유난히 좋아하죠.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전기장판 없이는 잠을 못 자고 사우나에 오래 머무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한 번은 유방암 환자분이 한여름에 내복을 입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습관들은 오히려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외부의 따뜻함에 너무 의존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발열 기능이 더 약해지는 거죠. 체온 관리?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올바른 식사를 하고 장운동을 활발히 하면 자연스럽게 체온이 올라가요. 특히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발끝까지도 따뜻한 혈액이 순환되고 무릎 통증이나 발 시림도 사라질 수 있어요. 장이 건강해야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어야 몸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체온 관리를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째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 해요. 채소와 과일, 특히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줘요. 식이섬유는 장을 자극해 발열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두 번째로 발효식품을 권장해요. 김치, 된장과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장에서의 열 생산을 도와주거든요. 이런 음식들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자연스럽게 체온을 올려줘요. 또한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보충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장의 소화 기능과 발열 기능을 향상시켜주거든요. 우유를 먹이로 배양한 유산균보다는 자연 재배한 콩, 산야초 등으로 발효한 유익균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식물성 무산화 필수지방산도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체온 관리에 좋은 보충제 중 하나이죠. 견과류나 생선을 통해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은 보충제로 섭취하시면 돼요. 그러니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뜨끈한 보일러 역할을 하는 우리 아랫배를 위해 건강한 식사와 소화를 챙기고 장 건강에 신경 써보세요. 장이 따뜻해야 온몸이 따뜻해지고 결국 건강도 지킬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의 보일러,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반짝반짝 건강한 에너지를 선물할 거예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눌 테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